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께서 일단 사회 분야에 일단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임의로 배정된 분도 계실 거예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면 이렇게. 안 들려. 자, 지금 잘 들리나요? 좀 바짝, 네, 마이크를 좀 바짝 하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요. 저희가 소회의실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회의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논의하실 내용 토론하고 회의의 주제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안내해 드리면 그거를 들으시고 숙지하셔갖고 평택에는 어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필요한지 각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좌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민정이고요. 함께 도와주실 우리 서기를 기록을 담당해 주실 우리 조원님 수강생님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인당 최소한 3개 정도 그냥 막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빠르게 말고요. 막 말씀을 하시면 우리 조원인 기록장님께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일목요연하게 적으실 거고요. 겹치는 부분이 앞사람과 저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사람이 먼저 얘기했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가 사회 분야는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부터 6번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은 빈곤 종식. 즉 빈곤 종식을 위해 우리 평택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 요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빈곤 종식과 관련돼서 유엔에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 라고 선언을 했고 선포를 했고요. 저희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빈곤 종식 1번에 대해서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한다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요. 빈곤 종식을 위해서 사회 보장을 강화하며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든다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요거는 좀 광범위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초수급자의 비율을 낮추는 거를 목표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먼저 말씀하시면 하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순서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자, 잠시 생각하고 계신 동안 우리 기록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조원님, 서기님께 평택형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빈곤율 감소, 빈곤율 감소 차원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일단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노인 및 장애인 부분에 저희가 복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혜 같은 또 방안이 지금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가정 또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 가정 이 저희가 이제 빈곤율 감소를 위해서 어떤 지금 지속 가능한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제도 밖에 또 저희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또 저희가 모색을 해야 하고 또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인 복지 쪽의 강화와 저소득층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장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하기가 힘들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 분야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1번 빈곤 종식을 위해서 평택형에서는 어떠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2번 그러니까 배고픔, 기아 종식을 위해서 평택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는가. 3번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는가. 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는가. 성평등과 관련돼서 어떤 목표,
물과 위생과 관련돼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는가. 먼저 조원님. 네. 자, 잘 들리나요? 지금 안 들린다고 채팅이 와갖고요. 저기 볼륨, 제가 좀 이렇게 바짝 대고 말할게요. 이거 숨소리까지 다 들어가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규범 수강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뭐, 한두 개, 두 개여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요. 아, 네, 들리십니까? 아, 네. 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성평등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좀 느꼈던 게, 이제 평등에 이제 반대는 차별이니까, 이제 차별을 없애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이 없으니까 반에서 이제 교복이나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평등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이제 부분의 성평등인데, 교육, 양질의 교육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때 딱히 공부에 대한 생각이 좀 시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잠깐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간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민주화 교육 같은 거를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그런 좀 행정학 관련된 부분을 배우다 보니까 그 정치나 이런 사회 분야에 있어서 좀 민주화 교육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되어가지고, 좀 중학교 때도 제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배우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어서, 민주화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학교는 근데 또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 같이 이제 좀 모든 학생들이 좀 평등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빈곤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막, 정치나 이제 사회 분야에서 그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 기본소득이 제가 배우기로는 그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온 이제 아젠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념을 떠나서, 어, 사실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거리에서 이제 폐지 주시는 걸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는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노인분들께서는 분명히 세금도 내시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20세 이상부터 뭐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제가 알기로 그 노인 그 기초연금인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만 70세, 80세 정도로 뭐 상향을 시켜서 조금 더 이제 금액을 증진시킨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좀 잡으면은 노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연소 김은경님 애기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태수 수강생님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되셨으면 네, 네, 해드릴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에너지 환경 분야였는데, 하여튼 뭐, 지금 뭐, 보건사회 분야도 같이 얘기해도 되죠? 우선 보건 분야에서 우리 평택의 시장님, 뭐, 지금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이나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다가,
이번에도 뭐 삼성병원 아마 무산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평택형 SDGs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그 평택에 있는 뭐 평택대나 이런 데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외부에서 유치하기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금 외부에 뭐 삼성병원이나 무슨 뭐 순천향병원, 천안에도 있지만은 이제 자기네들이 의과대학이 있어야 이제 대학병원이 설립이 되는데요. 그 의과 대학생과 그 대학생들이 가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이 이게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뭐 평택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일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평택대에 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평택이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대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히 평택에도 그런 그 대학병원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지속가능 이직 대학의 뭐 평택대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빈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빈곤이나 사회보장 뭐 강화나 뭐 같은 맥락인데 사회보장이라는 것도 그냥 뭐 옛날부터 뭐 게으른 것은 가난은 뭐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 게으르고 일을 안 하는 사람까지 다 국가에서 이걸 보장해야 된다는 것도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게 도덕적 해이하고 맞물려서 그런 거하고 같이 좀 사회보장을 강화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어떤 그 지원 제도가 생겨야지. 물론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우리가 한때 뭐 3대 업종을 기피 업종으로 하고 뭐 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빈곤 문제를 논할 적에 과연 그런 그 본인의 그 어떤 나태한 것까지 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기초수급자의 지금 지급 저기 그 대상 기준이 너무나 일률적이고 획일적이에요. 뭐 아들이 무슨 있으면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뭐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뭐 탈락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형편이나 이거하고 관계없이 좌우간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선정 기준을 좀 디테일하게 좀 다듬어서 자식이 있어도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도 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뭐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해도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뭐 아들 통장까지 다 뭐 해서 물론 뭐 재산이 자식들이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까지 책임지기는 물론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네. 기준이라는 게 너무 네. 문턱이 높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걸 좀 네. 잘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재광님.
네, 제가 네, 음소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재광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건설업 분야에서 이제 좀 일을 좀 했었는데요. 졸업식 쪽에. 근데 이제 사회 빈곤층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초수급자도 있고 뭐 사각층에서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았는데,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제 좀 애도 써보긴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이제 그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라든가 자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뭐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거나 또는 악도업자를 만나서 돈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정부가 이렇게 좀 뭐 노동부라든가 그런 데서 선지급을 해주고 우선위로 이제 그 업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정부가 대신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은 그 사회 그 빈곤자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을 최근에도 봤어요, 제가. 얼마나 악덕한 업자들을 만나서 굶어 죽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방에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죽었던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경찰 신고해서 이렇게까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 보면은 노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잘 받았더라면 자기들이 어렵게 생활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끼고 부도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런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은경 수강생님은 조금 이따 할게요. 아기 안고 계셔. 괜찮아요? 네, 제가 그럼 음소거 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평택에 결혼하고 오면서 3년 정도밖에 아직 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처음에 와서 이제 평택에 또 적응하고 정을 붙이려고 많이 좀 알아봤었던 게 그런 보육원이나 봉사시설이 없는지였었어요. 근데 좀 제가 뭐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빈곤 종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관심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기부라든지 봉사라든지 좀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경로나 그런 창구가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제 시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택시 내에서 자원이 순환이 되면 좀 일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빈곤종식과 관련돼서 김은경님께서 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스피커가 안 켜졌네요. 우리 조한옥님 음소거 해드릴 테니까 혹시 사회 분야에서 말씀하실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먼저 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 거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차상위 계층이나 뭐 기초수급자분들, 아닌 외의 분들,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봉사를 하러 다녀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서류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동네에나 아니면 그 읍면동에 계신 읍면정장님들한테 말씀을 해갖고 그분들에 의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식들은 안 돌보고 자식들이 있다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뭐 막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런 게 있고요. 한 가지 또는 이거는 교육도 아니고 저희들 왜 시나 여성회관 이런 데서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취미생활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하던 분들이 계속 번복으로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도 그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분들을 또 하시기도 좋지만 이제 한 파스씩 돌아가면서 쉬었다 좀 하셔갖고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또 안 하신 분이 또 누가 계시지? 우리 최윤성님,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평택형 지속가능 발전이니까 목표니까요. 평택에 맞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평택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그래도 조금 높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더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까도 그 김태수 그 수강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병원에 대한 얘기가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응급실이 필요할 때는 평택에 있는 응급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그 유치해야 한다는 걸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그 현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께서는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그 원유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메르스 같은 경우도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 재앙병원 같은 의료원 같은 거를 유치했으면 하는 방법을 한번 했었거든요. 요걸 아마 그때 했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만이 있는 곳이고 메르스도 시작되고 뭐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계속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병원은 꼭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현재 여기 평택에 있는 큰 병원들을 좀 더 키우고 지원해서 좀 더 대학병원급까지 키울 수 있는 뭐 종합병원 좀 큰 종합병원으로 키울 수 있는 걸 평택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그 출산율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그 실질적으로 출산을 뭐 두 아이서부터 뭐 세 번째 아이들한테 주는 비용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지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금이 뭐 돈을 더 준다고 애를 낳는 거가 실질적으로 수십조 원을 쓰고 있지만 사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뭐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애를 키울 수 있는 엄마들이 어떤 혜택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부터 할까요? 자, 마지막 분이십니다. 우리 최민선 님께 해제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없다고. 없으시다고.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7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온 의견을 여러분께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꼭 띄워드릴 수 있나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10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맨 처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걸 성평등과 관련된 차별을 뭐 없애야 된다, 뭐 확대를 시켜야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처음에 한규범 수강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탈의실 등의 남성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성평등을 좀 해소했습니다. 성평등에 관련돼서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양질의 교육을 민주화 교육을 중고등학교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나 사회 분야에서 기본소득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내려주겠어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노인연금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쭉 나열을 하자니 지금 중복된 게 몇 개가 좀 있어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난 적극 찬성을 한다 이러면 손을 카메라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총 몇 표를 얻었고 몇 표를 얻었고 그래서 득표율 순대로 저희가 10개를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평등과 한규범 수강생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한규범 수강생님이 말씀해 주신 성평등 5번에 대해서 차별을 좀 남녀 구분 없이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네, 손을 한번 네, 앞으로 내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표. 네, 자, 그 다음은 양질의 교육과 관련돼서 민주화 교육을 중고교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동의하시면 네, 찬성. 네. 자, 다음은 김태수 수강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합병원 유치가 좀 대학병원급의 네, 병원 유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사회보장과 관련돼서 기초수급자 대상 기준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해서 더 나은, 아까 한기범님하고 말씀이 비슷하죠. 획일적인 거 말고 좀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카운트 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김재광님이 말씀해주신 악덕업자의 임금체불 등을 없애서 생존권을 보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김은경 수강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부나 봉사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같은 의견이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한옥 수강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시에서 해주는 교육을 일부 사람만 받지 말고 골고루 할 수 있는,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은 최윤성님이 말씀해 주신 병원 유치, 이거는 아까와 동일하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아기 엄마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추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한규범 수강생님이 말씀해 주신 성평등 차별을 없애자. 남자,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거 말고 남자에게도 똑같이 성평등을 하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종합병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대규모 대학병원급의 특히 내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이거 동률이긴 한데 김태수 의원님의 사회보장과 관련돼서 선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이거는 조한옥 수강생님하고도 같은 의견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재광님이 해주신 임금체불 등 악덕업자로 인해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4가지로 추려졌습니다. 자, 저희가 총 지금 나오신 의견은 한 11개가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해주신 게 지금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평등과 관련돼서 남녀 차별을 없애자. 차별을 없애자. 두 번째는 기초수급자 등 대상 기준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종합병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임금체불 등 악덕업자를 생존권을 보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진행이 이거 투표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젠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저희 기록자가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만 급하게 한 줄 알았더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다행입니다. 잠시만요. 네. 아까 좀 막 급하게 시간이 시간이 없어갖고 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지금 화면으로 다 녹화가 돼서 나중에 다시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태껏 나온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고요. 가장 다수결의 의견을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대형 병원급의 대학병원에 대형 병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유치했으면 좋겠다. 특히 내부에서 평택 관내에서 뭐 평택대학교나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게 가장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많이 나온 게 성평등과 관련돼서 남자, 여자 구별을 말고 똑같이 성평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별을 없애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 관련돼서 선별적인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자꾸 악덕업자를 적어놔서 자꾸 악덕업자를 얘기하는데, 악덕업자의 임금체불 등을 없애는 그런 제도적인 무슨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아까 채팅으로 최윤선님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다고 아까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추가로 다시 한번 저희가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부탁드리고요. 네, 화면 공유가 되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평등에 관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 지금 공유 화면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급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사회 빈곤자들을 위한 생존권 법령이 좀 필요하겠다. 조례 등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공유 잠시 해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추가로 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좀 제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앞으로 내밀어 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권 문제 이게 새로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총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공유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만 선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유 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다. 목표로 설정됐으면 좋겠다. 라는 분은 앞으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성평등에 관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 남성도 여성도 성차별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 라는 의견 해주셨고요. 다음은 대학병원급 대형병원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시면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 다음은 수급자 등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하다. 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사회 빈곤자들을 위한 생존권 지급 조례 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다음에 아이들에 관한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네, 그럼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일 많은 게 2번 대학병원 등 대형급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다음이 아이들에 관한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공동 1위를 했습니다. 평택형 SDG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중에서 이 2번과 5번이 됐고요. 그다음에 1번 성평등에 관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요 3개로 그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조금 더 나는 이 주장은 더 하고 싶다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요,
네, 물론 지금 뭐 몇 가지 안으로 축소가 됐는데 우선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다음에 이제 소외계층, 이제 저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축적한 노하우와 그 숙련된 어떤 그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냥 단순 일자리보다도 그냥 그 사람이 평소에 쌓아온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네, 지금 이거는 세계 각국 나라도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일할 수 있는 어르신, 특히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사회적으로 좀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추가로 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평택의 목표로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네,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너무 이게 저희가 굉장히 4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고 한 분 한 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습니다. 그쵸? 네, 짧고요. 지금까지 도출된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성평등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 대학병원 등 대형급 병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까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1분 10초 남았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손을 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회의실을 운영해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처음 시간이라 지금 약간 혼선도 있고 지금 말도 준비 안 했던 거라 조금 애로사항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토론회를 전체 토론회 1기부터 5기, 6기까지 다 모여서 전체 토론회를 할 진행 예정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공적인 토론회라 물론 개최해도 돼요. 안전수칙 지켜서. 근데 혹시나 나올지도 모르는 확진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더 나은 온라인 소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회의실을 나가주시면 메인 세션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